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날씨가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여름이에요. 무더운 날씨를 지내고 있는데 혜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책도 읽고 책을 쓰기도 하고 책 행사도 좀 다녀오고 그렇게 보내고 음, 있습니다. 음, 이번 주에는 입추가 지나면서 여름이긴 한데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는 맞아요. 좀 춥기도 하고. 맞아요. 쾌적하긴 한데 좀 여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운 음,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정말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해? 하고 딱 검색했더니 딱 그날이 입추더라고요. 그래서, 절기가 진짜 신기하긴 신기하다. 이렇게 느낀 한 주였는데, 근데 앞으로 비가 조금 오면서 조금 더 후덥지근해진다. 이런 예보를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도 샌님이 좋아하는 그 건조하고 정말 뜨거운 여름이, 가고 있긴 하구나 싶습니다. 음, 저도 뭐 여느 때처럼 생기부 쓰는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이번 주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네, 잘 즐기지 못한 방학인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틈내서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어, 여러모로 즐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즘 저의 가장 큰 변화는 SNS를 끊었다는 겁니다. 음, 정확히는 어플을 지웠다에 가까운데요. 이게 음, 방학이니까 생기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하기 싫으니까 자꾸 SNS 보는 걸로 막 도파민 충전하고 막 생기부 작성 직전으로 밀어놓고 막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음, 생겨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번 SNS를 한번 지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SNS 없이 지낸 한 주였는데, 조금 굉장히 좋았어요. 음, 이게 SNS를 끊어야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SNS를 쓰는 거에 대한 회의감? 그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느낀 계기는 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 혹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하는 베이글 파는 가게의 디렉터인 료 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분이 책을 내셔서 유튜브 인터뷰 채널에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한 책이어가지고 뭐 나에 대해서 나는 진짜로 관심 있는가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띵 하더라고요. SNS를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거에 시간을 쏟는 만큼 나는 나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SNS 계속해도 괜찮은가? 이런 경각심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나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글이든 책이든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이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어서 오늘 음, 주제가 더 흥미롭네요. 음, 그럼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음. 오늘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메뉴를 에피타이저로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게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홈메이드 음, 샌드위치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재료 선정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든 샌드위치. 정말 생각만 해도 좋죠.
음, 뭐 요즘 어떤 샌드위치가 유행하더라. 뭐 혹은 며칠 전에 SNS에서 본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샌드위치를 좋아했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쌓아서 샌드위치를 만든다 하는 그 과정도 되게 저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홈메이드 샌드위치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실은 만들기도 쉽잖아요. 뭐 기교 같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음. 맞아요. 샌드위치의 가장 큰 매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와 간단하게 조합할 수 있다겠죠? 맞아요. 그래서 각자 다들 좋아하시는 샌드위치 재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걸로 샌드위치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곁들이는 음료로는 제가 몇 주째 술이 아닌 음료를 본의 아니게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도 술이 아닌 음료입니다. 드립커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는 무조건 드립커피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음, 아메리카노보다도 드립커피라고 생각하는 파여서 그래서 전 샌드위치 하니까 바로 드립커피 이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어 에피타이저로 소개할 음료는 드립커피입니다. 오늘 홈메이드 샌드위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드립커피도 뭔가 약간 홈메이드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려 마시기는 좋고 특히 그 커피 내리는 시간이 무슨 명상하는 시간처럼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하고 닮아 있다. 요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주제랑 딱 맞는다 싶어서 바로 가져왔고 드립커피는 여러분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게 커피의 효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드립커피의 효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건강에도 좋으니까 물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 혹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지만 저도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 조심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드립커피는 약하게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약하게 내려서 갓 구운 빵에 저는 에그마요 샌드위치의 재료로 에그마요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만들어서 올려서 먹으면 빵하고 커피의 고소한 냄새, 에그마요의 고소한 맛 이런 것까지 여러 감각들까지 풍부해져서 나한테 집중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 샌드위치도 되게 좋은 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드립커피와 함께 술 조합도 떠오르기는 하지만, 음, 어쨌든 드립커피는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바쁠 때에 비해 주말에 드립커피를 예전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음, 바쁠 때에는 드립커피가 은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맛있는 커피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하면서 내려 마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맞아요. 없으면. 음, 약간 차 마실 때 다도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스리듯이 그런 음, 드립커피를 좋아하는데 오늘 주제랑도 잘 어울리네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넘어가서 나에게 집중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2화더라고요. 1년 반 음,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그때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냐, 이렇게 약간 포커스를 달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텐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동안, 뭐, 이런 점 달라졌네? 이렇게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나한테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게 언제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음. 음, 제가 최근에 그 런베뮤의 류온님 인터뷰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은 무슨 일이든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실은 저도 샌님도 굉장히 동의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SNS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죠. 그 다른 사람이 한 결과물을 내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피드백해 주는 행동이 맞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만큼 뭐 내 창작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쓴 글, 뭐 메모, 사진은 그만큼 즐기는지를 물어보면 저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리뷰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실은 잘 안 하지만 찍어도 다시 보지도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러고 보니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이만큼이나 잘 알게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알게 되는 기회를 잃는 거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굉장히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SNS를 다른 사람을 접하는 것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조금 네, 좀 충격받았어요, 실은. 저는 사실 아까 초반에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하나님이 SNS를 삭제했다라고 했을 때 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SNS를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그걸 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SNS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기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되게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SNS를 많이 사용한다면 뭐 하나님이 음, 굉장히 동의했다라고 했던 말, 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피드백한다 라는 말이 음, 되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그 SNS에서 보통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만들어진 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목록을 저희가 피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이랑 좀 교집합이 있어서 어, 단어에 좀 어.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이게 피드를 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고, 피드를 보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피드백을 못 주고, 뭐 이런, 뭔가 라임이나 랩 이런 거에 소질 있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구절이 나올 수 있을 법도 한 건데, 저는 소질이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진짜 샌님은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SNS를 진짜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거고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이고 근데 샌님은 SNS를 잘 안 하고 해도 자신의 창작물을 올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 또 그 창작물 리뷰 이런 것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샌님은 요새 나에게 집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잘 느끼시는 편인가요? 음, 일단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음. 아무래도 글을 쓰는 경우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많기도 하고 음. 또 최근에는 오히려 저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니까 음. 음, 이게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남들한테 말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라서 음. 그러려면 어쨌든 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또 성격의 차이도 있을 텐데 저는 남들이 지금 뭘 받고 뭘 어떻게 경험하고 생각하는지 특히 막 그 남들이 요즘 뭐를 좋아하고 뭐가 유행인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SNS를
안 하진 않지만 약간 뭐가 유행이지? 아, 이거 유행이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건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좀 뒷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뭔 소리야? 이러고 검색해보고 아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딱, 아, 이런 뜻이야? 이러고 그냥 딱 넘어가서 늘 뒤처지긴 하는데, 애초에 그거 뒤처짐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저한테 더 맞아요. 집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맞아요. 아, 저는 반면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실은 이렇게 타인을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음, 오늘 이 화를 준비하면서, 아, 나는 정말, 어, 그, 타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도 그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조금 많이 있구나, 라고 음, 새삼 느꼈어요. 이게 그 타인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거든요. 음, 그것보다 그냥 요새 사람들 뭐에 관심 있지? 요새 뭐가 재밌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음, 그래서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트렌드는 그 되게 많은 사례를 접해야, 아, 이게 트렌드구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많은 사례를 접하느라고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는데요. 음, 그렇다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시간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음, 저는 진짜 우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이렇기보다는 세상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볼 시간이 더 재밌는 거죠. 그거 보는 게 더 재밌는 음, 거죠. 실은 SNS는 진짜 켜기만 하면 정말 끊임없이 도파민을 제공하잖아요. 음, 내려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느라고 내 거 볼 시간이 없어진다. 뭐, 네, 음, 그렇게, 네, 그렇게 변명입니다. 네, 해보고요. 그리고, 어, 내 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실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를 만들기까지 들인 시간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한 결과를 내놓고 나면 뭔가 다 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느니 새로운 걸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나에 대한 성찰이어도, 나는 이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보기가 음, 좀 힘든 거 아닌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음, 봤습니다. 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봤던 영화나 봤던 책 다시 볼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요. 맞아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음. 음. 저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음. 진짜 냉정한 티 모먼트로, 전 시간 음.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정답. 것에 대해서. 맞아요. 어, 대신에 저는 이게 시간 없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시간 없다는 변명을 스스로도 어차피 못하지만, 맞아요. 아, 맞아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낮았구나라고 보통 하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사실 덜 한 건데, 맞아요. 그냥 시간 없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 시간 없다는데 뭐,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치. 어, 이게 귀찮고 하기 싫은 것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쉴 때 되게 저는 코어 근육이 항상 없는 인간이라서 코어 근육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아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게
사실 나한테 집중하는 것보다 남의 피드를 보고 그걸 소비하는 음, 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도 음, 얘기했듯이. 맞아요. 그냥 뭐 손가락만 좀 까딱하면 도파민이 음, 나오고, 음, 뭐 저는 사실 쇼폼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고, 음, 근데 그거에 비해 나한테 집중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 뭐 깨달음을 얻든 뭔가 즐거움을 얻는 건 되게 사실 도파민이 강력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잔잔바리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음, 정도? 음, 그리고 또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미 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할 테고, 음,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몰랐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의외에 이런 포인트가 있네라는 걸 발견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약간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샌님이 얘기한 정확한 T 모먼트로 얘기한 그 말이 진짜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정확히는 시간이 실은 없다기보다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정정하면 조금 인정이 되나요?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어, 돌아볼 여유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의 거는 그냥 생각 없이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게 나를 돌아보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좀 음, 귀찮은 일인 거죠, 그게. 음. 그러니까 그게 점점 뒷전이 되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최근에 그 도파민에 자기가 너무 절여진 것 같아서 나에게 음, 집중해보기로 했다라는 분의 글을 봤는데 모든 걸 음, 끊고 2주를 음, 살아본. 음, 되게 그 모든 걸 끊는 순간 그 나한테도 집중하지만 현재에 되게 지금 집중하게 돼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저도 사실 귀가 안 좋아, 이명이 생기면서 되게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일상적으로 막 이동할 때 듣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음, 음악 잘 안 듣거든요. 음, 그러면 주위에 들리는 소리에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에. 그래서 음, 그 들리는 거 하나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몸에 음, 집중할 수도 있고 향에 집중할 음, 수도 있고 되게 음, 그냥 생각 없이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라고 하면 그 방법을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쉬운 것도 있을 텐데 너무 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렇겠네요. 사실 평소에 나 자신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해보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음, 소 같은 걸 준비해야 되나? 막 명상 음악을 음, 찾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음,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은 이미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집중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막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그런 막막함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음, 음.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진짜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 우선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선 해보려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SNS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실은 SNS를 끄는 이유는 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일을 음, 자꾸 미뤄가지고 SNS로 도피해서 할 일을 자꾸 미뤄서 도피할 때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 SNS를 안 하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음, 이게 원래대로라면 생각 없이 조금의 짬이나 그러면은 SNS를 켜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시간에 SNS를 켤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핸드폰을 열었는데 할 일이 없네? 그럼 내가 찍었던 사진이라도 다시 돌려보게 되고, 뭐, 책 어플 켜서 책이라도 읽게 되고, 아니면은 음, 할 게 없네 하면서 멍하니 하면서 뭐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음, 이번에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올해 좀 일적으로 좀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마도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SNS에서 얻는 도파민으로 풀고 있었나 봐요. 이게 음, 끊고 보니 이거는 거의 중독이었잖아 막 싶을 정도로 진짜 잠시의 틈 음, 막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뭐 신호를 기다리거나 이건 진짜 정말,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음, 순간도 못 견뎌서 제가 핸드폰을 켜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거의 이건 나는 거의 중독이었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음,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 당연히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SNS를 끊으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여유라고 얘기하면 쪼끔 그런가? 시간이 좀 생기고 나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SNS 특히 이제 남의 걸 보기 위해서 켜는 거는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음. 이게 한 번 들어가 보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음. 음. 또 디지털 디톡스 편에서도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 앱에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 15분 알림을 매일 걸어 놨는데 음. 그날 그 앱을 뭐 5분, 10분, 15분 사용하면 팝업이 뜨거든요. 15분 음. 되면 이제 오늘 15분 다 썼어. 너 이미 이제 다 봤어. 뭐 이렇게 뜨는 건데. 어. 어.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근황을 남기는 동안에도 사실 시간을 쓰게 되지만 그쵸. 그냥 의외로 그걸 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남의 거 뭐 눌렀다가 다음 막 이렇게 다음 넘어가면서 금방 5분, 10분 이렇게 지나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시간 금방 지나가죠 그럴 때. 음. 음. 이게 콘텐츠를 쓰기도 해야 되니까 앱을 지우진 않았는데 대신 음. 푸시 뭐 이제 뭐 DM이든 멘션이든 뭐 누가 뭐 올렸어 이런 거는 일단 다 꺼놓기는 했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앱을 지우는 것도 사실 한번 해봄직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 다른 간간이 들어가던 다른 SNS는 이미 사실 몇 년 전에 다 지우기는 했는데 어. 집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방해물 치우기? 저희가 막 맞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책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치우는 것처럼 맞아요. 음. 방해물 치우기 방법 되게 좋을 것 같고 디지털 음. 디톡스 때도 얘기했었을 것 같지만 음. 전 데이터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네요. 제가 최근에 외부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음. 데이터를 사용해야 됐던 상황이 돼가지고 음. 7월 달에 데이터 용량이 엄청 쪼들리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마지막에 이제 2박 3일로 워케이션을 가야 됐는데 이제 음. 데이터가 이미 없어져서 그게 1메가가 안 되는 속도로 저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필요한 거 외에는. 어. SNS 에 어.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쵸. 그랬더니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되게 그 하루하루에 대한 만족도가 높던데요. 추천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게 그렇게 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소비하는 저희의 아마 모든 행동들이 다 쓸데없는 거에 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100% 동의합니다. 음. 그다음에 나에게 집중하는 또 방법 중에 저는 실은 가장 좋은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기 쓰기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음, 어, 학교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음속 깊이, 아, 이래서 일기 쓰라고 했구나. 요렇게 음, 깨닫게 되는데, 정말 일기야말로 나에 대한 성찰인 거죠. 일기에 음, 쓰는 건 그게 무슨 주제든지 나에 대한 얘기니까요. 음.
일기 대부분 이렇게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밤에 일기 쓸 기력이 어딨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일기의 형식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기 쓰는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를 쓰는 걸 그냥 그날의 일기라고 저는 정했는데 음,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막 그냥 무작정 막 글을 써내려 가는 걸 모닝 페이지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음, 그런 모닝 페이지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일기와 약간 섞어서, 형식을 약간 섞어서, 그냥 아침에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그냥 글을 쓴다. 요거를 저는 저만의 일기라고 정해놨고요. 실은 모닝 페이지는 뭐 A4 용지로 3장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쓰고 음, 싶을 때까지만 쓰고 뭐 혹은 시간이 될 때까지만 쓰고 대부분 5줄 이내에서 끝나긴 해요. 시간이 아침에 그렇게 막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음, 그런데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만큼 알게 되고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음. 맞아요. 일기 쓰기 또 좋죠. 뭐, 그 하루를 마감할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됐든 맞아. 기록하는 느낌의 일기. 음. 저는 사실 일기는 특별할 때 아니면 잘 쓰진 않는데, 이게 아마 저는 워낙 짤막짤막하게 글이나 메모나 이런 문장으로 생각을 자주 써놓는 편이라 음. 간헐적으로 일기를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낮에도 많이 맞아. 쓰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음.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일기 느낌으로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에게 나한테 좀 집중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사는지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좀 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사진 일기였어요. 음. 하루에 한 장 정도. 사실 음. 이게 사진 매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 장에서 세 장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기억하고 싶거나 기록하고 싶은 걸 한 장의 사진으로 선택하는 건데 음.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평일에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슬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매일이 어. 똑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똑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 하루가 어제랑 뭐가 다른지를 하나도 사진으로는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냥 흘러간 거니까. 어. 좀 되게 아쉬운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좀 음. 한 장의 사진으로라도 그냥 정말 그냥 점심에 이거 진짜 인생 돈가스인 것 같아. 뭐 이런 사진도 어. 상관없고 어. 그냥 내가 그날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게 될 것 같고 약간 에디터가 된 느낌으로 어떤 걸 내 프레임에 담을까 뭐 이런 고민.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사진을 고르고 나면 그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왜 내가 이 장면을 오늘 택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면 일기 쓰는 마음으로 글이 아니더라도 좀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보네. 나 이런 거 되게 감동하고 좋아했네. 이런 걸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 그럼 사진을 고르기만 하는 건가요? 거기 밑에다가 뭐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실 아. 그 제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그 응, 컨셉진이라는 잡지에서 하는 캠프 중에 응. 지금은 운영하시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일회용 카메라로 30장을 찍을 수 있는 걸 주고 하루에 한 아. 장씩을 찍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 네. 좋다. 뭐, 컨셉은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사실 그걸 위해 굳이 또 일회용 카메라를 갖게 되고 싶지 맞아. 않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한번 내 카메라 사진으로 해보면 되게 좋겠다. 오히려 또 여러 장면 중에 고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새 샌님도 그렇고 샌님이 얘기한 적 있는데 블로그가 굉장히 맞아요. 좋은 매개체다.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음. 드네요. 그렇게 블로그는 또 올려두면 진짜 한 문장씩 덧붙여서. 그쵸. 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음, 블로그는 또 SNS랑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SNS라고 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음, 한번 시도 한번 저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추천하는 거, 뭐, 사진도 일종의 기록이지만 저는 항상 기록입니다. 이게, 일기도 사실 기록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집중할 때 어떤 기록이 좋냐? 이거 사실 따로 없는 것 같고, 어떤 걸 기록해야 그럼요. 되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음,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고, 특히나 이제 백수가 된 이후에는 더더욱 많이 읽고 있는데, 음, 읽은 책을 기록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랑, 어떤 카테고리의 책을, 어떤 주제의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 별점은 몇 점인지 같은 걸 간단히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책을 기록하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예, 자주 보진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도 그냥 쌓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그냥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그냥 영화 심심할 때 하나 틀어서 보고 지나갈 수 있고, 책도 그냥 심심할 때 하나 꺼내서 보고, 아, 재밌었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기록에 넣다 보면 좀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아, 어, 이 영화는, 그래, 이런 메시지 되게 좋았다. 아니면, 아, 메시지에 비해 좀 전달이 좀 후진데?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또 직접 어, 까먹지 않으려고 써놓기도 하고, 어, 그래서 별점 하나 찍는 것도 사실 저는 리뷰도 굉장히 열심히 쓰는 편인데 여기저기 어, 그 별점 하나 찍는 것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 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분위기 되게 민감한 사람이구나 또 알게 되고 식당에 어, 리뷰를 한다면 맞아요.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게 기록이 좀 쌓이다 보면 되게 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음, 그냥 어, 너 이 자식 요즘 책 읽는 속도가 좀 붙었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어, 올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나 보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어, 이것조차 사실 되게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간이 없어. 너무 어, 바빠라고 느낄 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렇죠. 달력에 기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그냥 그 탁상 달력 하나 저는 침대 머리맡에 항상 있는데 뭐 음, 진짜 내가 기록하고 싶은 아무거나 그냥 음, 저는 뭐 컨디션, 뭐 기분 상태 이런 것도 좋고 올해는 안 하고 음, 있지만 제가 막 5개의 기호를 나름 그 5개의 자리를 미리 딱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어, 저만의 암호처럼 이런저런 내용들을 기록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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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 각 잡고 나한테 집중해야겠어 라고 해서 막 일정 시간을 잡는 것도 좋은데 그냥 매일매일 사소하게 좀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 은근 음, 나한테 좀 집중한 한 달, 1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맞아요. 이게 저는 실은 별점 하나를 찍으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근사한 말을 평론가처럼 근사한 음, 문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별점도 음, 뭔가 되게 기준이 있어야 됐고, 막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약간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네요.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나 혼자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음, 음, 너무 그렇게 기록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해보는 게 답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첫 번째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겠죠. 음, 근데 그게 또 기록만 하고 끝나면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기록을 되돌아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음. 음, 저는 최근에
SNS를 지우면서 그동안 해왔던 습관 때문에 틈만 나면 핸드폰을 켜요. 근데 SNS 누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네? 뭐 하지? 하다 보면 이제 음, 사진을 눌러서 제가 찍은 사진이라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음, 저는 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아져서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까 쌤님이 얘기했던 그 사진 일기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기록을 남기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음, 자연스럽게. 음,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실은 사진첩이 되게 많잖아요. 아, 이거 기억해둬야지 하고 사진 찍어놓고 사진 찍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안 놓칠 수 있고 그래서 리뷰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뭐 자기 전 30분은 내가 오늘 기록한 것들을 리뷰하기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요새 그 한 달에 한 번 다이어리 리뷰하기 이런 콘텐츠도 되게 많은 걸로 봤는데 막 블로그에 자기의 한 달 다이어리를 이렇게 뭐 같이 쓰거나 아니면 쓴 걸 보면서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 달에는 이런 게 되게 나한테 중요했다. 이런 영화를 봤는데 재밌었다. 이건 실은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잘 풀어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음, 맞아요. 예, 저희가 늘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1년 단위 회고하는 걸 요즘은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이런 한 달 회고, 이런 것처럼 사실 나한테 집중할 때 되게 추천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셀프 인터뷰도 있어요. 사실 아까 그 30일짜리 사진 찍는 그거랑 같이 컨셉진이라는 잡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뷰 캠프인데, 맞아요. 한 달짜리? 아마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싶긴 하네요. 이게 그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질문을 나한테 주고, 내가 거기에 그날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는. 네, 이게 사실 낯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일수록 나한테 계속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그 생각을 나한테 좀 집중해서 했었던 분이라면 되게 금방 질문 보자마자 쓸 수 있겠지만, 음. 아니면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틈틈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나한테 집중하기에 유용했어요. 막 그런 좀 어려운 질문들을 받았을 때는 출근길에도 계속 뭘 봐도 뭐 음악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좀 좋은 것 같고 꼭 이런 프로그램 거창하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좀 힌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음,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화에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법, 요 얘기 했을 때 실은 샌님 이 얘기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인터뷰 진짜 좋았나 보다 싶은데, 맞아요. 저 이거 2번 했어요. 아, 그래요? 두 번 최근에도 한 번 하는, 더 했어요. 그래요? 두 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던가요? 시간이 지나서 뭐가 오, 달라지는 게 보이나?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최근, 그러니까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질문이 뭐 1년 단위 아니면 나 3년 후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사실 질문이 동일하진 않았어요. 오, 그리고 아마 같은 질문이었더라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일부러 최근에 했거든요. 올 봄에. 하면서 아, 그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가 책자로 이제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있는데 어. 절대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아. 같은 질문이 만약에 있으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서 어. 그래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이런 것도 내가 이 질문에 저번에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다 자기에 대한 리뷰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꼭 이런 프로그램 아니어도 요새는 정말로 많이들 블로그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셋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나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음, 저는 약간 순서가 좀 반대. 저는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안 쓰고 있는데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디저트는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련뱀위의 료님이 쓰신 료의 생각 없는 생각인데요. 실은 제가 이거를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료님이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책이고 언젠가는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디저트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게 책 홍보를 위한 인터뷰를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에서 진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음, 사람이 보여줘서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진짜 나는 어떻게 찾는지, 막 이런 거는 실은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았을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보고 싶었고, 되게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찾았구나.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기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빠른 시일 안에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저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나중에 뭐 글로든 콘텐츠로든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음, 그 검색 기록 있잖아요. 네, 검색 기록이 내가 지금 뭐에 관심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키워드인데, 그렇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들 또는 관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음, 다른 사람의 피드를 보는데 익숙하면 그걸 보다가 연계된 것들, 사실은 내가 별로 궁금하진 않았던 것들도 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내가 검색한 게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진짜 나에게 중요했던 거, 나에게 어, 진짜 진짜의 니즈에 가까운 게 몇 어, 프로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어, 어, 떠오르네요. 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샌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 같아요. 샌님, 샌님도 이런 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실은 현대인들에게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실은 제가 먼저 하나가 제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진짜 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도 풀어봤고 그래야 되는 이유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에는 진짜 나는 무엇이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